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약하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의 꽃은 계약입니다. 이 과정을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물건을 의뢰받았으면 각종 공부를 발급 후 소유자라든지 그 다음에 채권 재고액이라든지 그 필요한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광고를 내시고 손님이 붙으시면은 현장 안내를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매수 수척과 가격 및 여러 가지 조건들이 협의를 하셔야 되겠죠. 매도척하고 매수척하고 그 조건이 협의돼 가지고 매수 의사를 표시하시면은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을 받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거는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일부가 없이 바로 본계약으로 들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일부, 일명 가계약금이 입금이 되고 나면은 계약 통지 문자를 여러분들 보냅니다. 그리고 일주일 이내에 본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거죠. 가계약서에 들어가야 될 문구입니다. 이걸 문자로 서로 보내주셔 가지고 계약이 이상이 있을 시 공인중개사가 이 부분을 명시를 정확하게 안 하시면은 책임 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부분은 전달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들어가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1번 중개대상물, 자, 주소겠죠. 뭐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매매 대금은 협의한 금액, 만약에 뭐 5억이다 그러면 5억 적으시고, 소유자 등기부 확인한 내용 소유자 적으시고, 그다음 매수인 이름 적으시고, 그다음에 잔금일은 대략적으로 협의하실 적에 조건 협의하실 적에 잔금일은 대략적으로 언제 할 것이다까지 물어보시고 기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계약금은 보통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본계약은 10%고 가계약금은 뭐 아파트 기준으로 뭐 500만 원에서 뭐 1000만 원 정도로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구에는 금일 500만 원 입금하고 대면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은 보통 10%의 기준으로 하니까 5억 같으면은 5천만 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500만 원 하고 나머지 4,500만 원 추가 입금하기로 함,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은 넣으셔도 되고, 보통은 중도금은 잘 넣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중도금이 있으면 중도금 얼마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날짜 몇 월 며칠 이렇게 날짜 적으시고 금액하고 날짜하고 기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이 부분이 중요한데, 계약금의 일부, 보통 보면 가계약금 입금 후 이렇게 용어를 쓰시는 분이 많은데, 이건 계약금의 일부라고 용어를 쓰셔야 됩니다. 계약금의 일부 입금 후 일주일 안으로 협의하여 계약서 작성하기로 함, 이렇게 적으시고, 9번 채권 재고액금 얼마, 실정 상태이나 잔금일에 상한 말소하기로 함, 이렇게 특약을 내용을 적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면 임차인 승계 조건 이렇게 적으시고, 요즘은 계약갱신 청구권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 대해서도 꼭 기재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1번 본계약은 상계와 같이 표시된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으로 계약금 중 일부를 입금한 후라도 계약금의 효력이 발생하여 매도인 사정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는 배액을 매수인에게 반환, 자, 배액 배상이죠, 하셔야 하고, 또한 매수인 사정으로 의하여 계약 해지 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 포기지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문구 중요합니다. 그리고 11번에 서명 계약서 작성 전 계약 해지 시 약정된 계약금 전액이 아니라 실제 교부된 금은만을 해약금으로 하고 해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이 문구를 꼭 여셔야 여러분들 계약금 일부를 법적으로 돌려줄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를 꼭 여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 보면은 계약금 일부의 효력은 서명 계약서 작성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적으시고요. 이제 소유자 계좌번호 받아가지고 기재를 해주시고, 계좌번호를 있어야 계약금 일부가 입금이 될 거니까 부동산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하셔가지고 상대방 매수인이나 매도 측에 각각 보내시고, 만약에 매수인이 공동중개 부동산이면은 그 공동중개 부동산한테 보내셔가지고 매수인한테 보내시게끔 계약 통지 문자를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계약의 효력이 완벽하게 발생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입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중개대상물 무슨 시 무슨 동 뭐 몇 동 몇 호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보증금 뭐 1,000만원에 월 50만원 이렇게 적으시고, 그 다음에 소유자 적으시고, 임차인 누구 적으시고, 잔금일 적으시고, 계약금 적으시고, 그 다음에 계약기간 들어가겠죠. 12개월 24개월 뭐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약금 일부 입금 후 일주일 안으로 계약서 작성하는 거 그대로고, 그 다음 채권 금액 마찬가지 상환 말소하는 거 그대로 적으시고, 자, 이런 조건들은 다 바뀔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협의한 내용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10번 임차인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예정이며 뭐 이런 거 조건이 있으면 이런 조건에 대해서 또 적으시고, 그 다음에 11번 내용 있죠. 중요한 내용 이거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유자 계좌번호 부동산 이름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라도 크게 뭐 바뀌는 것은 없죠. 이 내용 임대차라도 이 계약 문자를 꼭 통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본계약서 작성할 때 한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자, 뭐 계약서 작성하는 내용들은 자세하게는 알려드릴 수 없고, 그 계약서 작성할 때 설정하면은 좋은 거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부동산 아파트 매매 혹은 이걸 클릭을 하시면 매매, 뭐 전세, 월세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선택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계약서 이렇게 문구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컬러 인쇄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약서 할 때 금액 이런 거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금액 표시에는 한글 숫자를 같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금액 단위를 뭐 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원으로 그냥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안 헷갈립니다. 그리고 한글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1억이라고 글자가 또 표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 항상 세팅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나중에 작성하는 부분은 또 뒤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방에서 이렇게 초기에 계약서 이렇게 세팅을 하셔가지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약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파트 매매실 특약입니다. 한방의 기능 중에서 특약 관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뭐 여유될 때 한번 하겠지만도, 그 특약 관리 부분에서 이 내용을 미리 다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특약을 적으실 때 편하게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계약일 현재 대상 부동산의 건립 및 시설물 상태 하의 매매 계약임. 2번 매수인은 특약 1항이죠. 에 가하여 직접 현장 확인 및 관련 공부를 열람한 후 교부받은 확인 설명서로 확인 설명을 받고 계약을 체결함. 3번 대상 부동산의 건립 상태. 매수인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에 압류, 가압류 및 건저당 등기가 없음을 확인함. 자, 만약에 건저당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본계약의 매매 대금은 계약일 현재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모든 하자를 고려한 금액임. 여러분들 이 부분은 나중에 뭐 하자가 생겼을 적에 서로의 법적 책임을 정확하게 정해주는 겁니다. 특히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 샤시가 안 좋아서 뭐 1억인데 샤시 때문에 뭐 8천만 원으로 계약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이 보통 2천만 원에 대한 게 모든 하자에 대한 고려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5번 하자 담보 책임. 계약 시 매수인의 가실 없이 확인이 불가능했던 하자에 관한 사항, 거래 금액에 모두 고려됨.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내용을 한 번 더 정확하게 짚어주는 겁니다. 6번 매도인은 건립 및 시설물에 관하여 계약 당시와 변동이 있어 매수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
계약을 하고 난 뒤에 뭐 건저당 설정을 한다든지 다른 뭐 압류가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책임지게끔 하는 거죠. 7번 계약금은 해약금 및 위약금으로 본다. 자, 중도금 이후 위약 시에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돼 있는 거죠. 아까 가계약 문자에 있는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계약 후에 해지를 한다 이러면은 배액 상한, 그 다음에 계약금 포기, 자, 이런 방법을 통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 8번 매도인은 잔금일까지의 관리비 및 공과금을 정산하기로 한다. 파는 사람들이 잔금일 이전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금액을 다 정산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조건입니다. 9번 매수인은 아파트 선수관리비를 매매 시에는 선수관리비가 있습니다. 관리비를 잔금 시 매도인에게 지불하여 권리승계한다. 이거는 관리실에 전화해 보시면은 공인중개사 관리실에 전화해 보시고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현재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이며 대지권도 매매 목적물에 포함한다. 대지권 등기가 안 돼 있는 뭐 아파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특히 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이 있는 경우 대리권에 관한 사항, 공유자 중 출석하지 않은 1인의 대리권 수여에 관하여 경업 공시사가 항의람, 도시가스 전화번호,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그 다음에 매도인 계좌 이렇게 내용을 다 입력을 하셔가지고 하시면은 매매하는데 크게 기본 특약 사항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협의하에 하는 거기 때문에 협의하는 조건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조건들은 자세하게 여러분들 특약에 다 기재를 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계약하시는데 나중에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변심해도 공인중개사가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크게 지지 않는 중요한 방법이니까 특약 작성이 제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물건 종류별로 중요한 특약 내용을 기재를 해봐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할 때는 아까 선수관리비 확인하셔야 되고요. 특약 내용은 매수인은 아파트 선수관리비를 잔금시 매도인에게 지불하여 권리승계한다. 공인중개사가 관리실에 확인해서 금액 얼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아파트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관리실에서 확인하셔야 되고, 자, 특약 내용으로는 장기수선 충당금 이래가지고 계약기간 중 관리비에 포함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며 계약 종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정산하여 일괄 지급한다. 그 다음에 상가매매 시에는 건물분 부가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포괄양수도로 해가지고 건물분 부가세가 없게끔 하는 계약이 있는데, 자, 본 계약은 포괄양수도 계약이며 포괄양수도가 안되면 건물분 부가세는 뭐 매수인이 부담한다 혹은 뭐 매도인이 부담한다 뭐 이런 조건들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일 경우에는 입안 건축물, 권리금, 뭐 영업 인허가 내용, 그 다음 정화조 등등 여러분들 체크해야 될 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약을 한 개씩 다 기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매매 같은 경우에는 농지, 특히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라는 게 필요한데, 이거 특약 내용으로는 본 계약 물건은 농지로서 등기 시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필요하므로 매수인의 기책 사유 없이 잔금일 전까지 이를 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 계약은 원천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계약금과 중도금 등 수령한 금액 전부를 즉시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이 같은 특약 같은 경우에는 농지를 취득하고 싶어도 만약에 농지가 아닐 경우 해당 구청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 매수인의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반환한다는 특약을 꼭 이어주셔야 됩니다. 대리인 위임장 특약,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왔을 때의 특약입니다. 본 계약은 대리인 누구누구가 본인 누구누구를 대신하여 체결하는 대리계약으로 중도금 또는 잔금일에 본인이 참석하여 추인하기로 한다. 추인이죠. 본인은 한 번은 꼭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장 매매 같은 경우에는 뭐 업종 코드 인허가 여부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중기 같은 거 호이스트 이거 여부 있는지 없는지 여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전기 용량 이런 거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야 매매할 때는 분묘 기지권, 분묘 이 부분에 대해서 특약을 꼭 여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재구역이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한 특약도 있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버리면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딴한 것만 알려드리고, 꼭 필요하실 때는 특약을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필요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약서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해 드렸고요. 뭐 실질적으로 계약서 쓰는 거는 계약서 사항에 따라 가지고 내용들이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내용에 맞게끔 특약 같은 거, 그 다음에 내용 같은 거 잘 적으시길 바라고요. 가계약서 문자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 특약 내용들은 네이버 카페에 부공배, 여기에다가 PC 스마트폰 실무 코너에다가 첨부 파일로 올려 놓을 테니 여러분들 꼭 방문하시어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